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든, 향연 중에서 우린 지금 변명 부분을 읽고 있고 오늘의 그 변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변명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수가 헷갈려서요. 네, 33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이 22장부터 읽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책의 41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되겠죠. 즉,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요.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는 것을 즐겨 듣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박은 유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은 신이 나에게 부과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신탁이나 꿈이나 신의가 어떤 사람에게 암시를 주는 기타 온갖 방법으로 나오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란 얘기는 신의 뜻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풀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곧 발각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거나 또는 타락시킨 적이 있다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그들이 젊을 때 내가 잘못된 충고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고발자로 나서서 복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만일 그들이 직접 나서기를 꺼린다면 아버지나 형제 등 그들의 가족이나 기타의 친척이 나서서 나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화를 입었는가를 말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 바로 호기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에 나와 있군요. 나와 동갑이며 같은 그 출신인 크리톤, 그리고 저기에 그의 아들인 크리토뷸로스도 보이는군요. 네, 여기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충실한 벗이며 부유한 사람, 대화편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크리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토뷸로스는 크리톤의 아들로 소크라테스를 숭배했으며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페토스구 출신이며 아이스키네스의 아버지인 리사니아스가 있고 그의 아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스키네스는요, 아이스키네스와 에피게네스도 대화편 파이돈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의 임종 자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피소스 구 출신이며 에피게네스의 아버지인 안티폰이 있고 저기에는 나와 사귄 사람들의 형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에피게네스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에피게네스는 플라톤의 맏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호가 지금 작아서요. 네. 죄송합니다. 에피게네스가 플라톤의 맏형이 아니고요. 지금 아이스키네스와 에피게네스가 임종을 같이 했다는 것이고, 지금 플라톤의 맏형은 지금 45번이 어디 있는데요. 아데이만토스가 나중에 이제 플라톤의 맏형이 됩니다. 네,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을 제가 각주를 먼저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곧 테오조티데스의 아들이며 테오도토스의 형, 괄호 열고 테오도토스는 죽었으므로 어쨌든 그의 형의 고소를 말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괄호 닫고 인 니코스트라토스, 그리고 테모도코스의 아들이며 테아게스의 형인 파랄로스, 그리고 아리스톤의 아들인 아데이만토스, 이 아데이만토스가 지금 플라톤의 맏형이라는 겁니다.
그의 동생인 플라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각주를 읽지 않고 넘어가기 뭐해서 읽었지만 그냥 사람들입니다. 친구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멜레토스는 그의 연설 가운데서 그들 중에 몇 명을 증인으로 언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합시다. 나는 양해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증인을 통해 증언할 것이 있다면 증언을 듣기로 합시다. 그러나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척을 타락시키고 해친 자를 위해 증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멜레토스와 아니토스는 나를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즉 어떻게 불렀냐면 친척을 타락시키고 해친 자, 그들과 그들의 친척을 타락시키고 해친 자라고 지금 멜레토스와 아니토스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타락한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하지 않은 나이 많은 친척들까지도 왜 그들은 증언을 통해 나를 도우려는 것일까요? 네, 여기도 중간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증언할 동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이며 그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멜레토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23장입니다. 자,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변명은 결국 이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동일한 사건 또는 훨씬 가벼운 사건으로 고발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재판관들에게 빌고 애원했으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자식과 함께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법정에 데리고 나왔던 일을 상기하고 나에게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와 같은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대조를 해보고 나에게 분노를 느끼고 이 때문에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고 홧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요, 나도 인간이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메로스가 말한 바와 같이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른이 다 되었고 2명은 아직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무죄 방면을 애원하기 위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중간에 그 설명 부분이 또 하나 있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는요, 복잡해졌는데요. 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와 같은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대조를 해보고 나에게 분노를 느끼고 이 때문에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고 홧김에 투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설명이 나는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 책이 조금 제가 요령이 부족한 것도 있고 중간에 각주가 참 동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주 하나가 있었는데요. 각주가 저 위에 있었는데 그냥 47이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증인의 증언을 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크라테스의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장남 람프로크레스, 이남 소포르니코스, 삼남 메네크세노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아들 이름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암기하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가 유식한지 않은지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잊고 살려고 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데려오지 않는가? 즉 아들들을, 가족을 거만하거나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론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행동은 나 자신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 정도의 나이가 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명성을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나에 대한 이러한 의견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쨌든 세상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정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나 용기 또는 다른 덕이 우월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품위를 훼손시킨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고명한 사람이 법정에 서면 아주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당하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주면 영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불명예이며 아테네인이 명예와 현직을 준 아테네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은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서글픈 연극을 해서 국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평온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죄로 판결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다음 24장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에게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는 대신 재판관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여 무죄 석방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의 의무는 정의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국법에 따라 재판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서약을 깨트린 습관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도 이러한 습관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습관에는 경건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불명예스럽고 불경스러우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특히 멜레토스의 고발에 따라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로 재판을 받는 지금은. 왜냐하면 오 아테네인 여러분, 만일 내가 설득과 애원으로 여러분의 맹세를 깨트리게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신들이 없다고 믿으라고 가르친 것이 되고 따라서 변명을 하면서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고소를 단지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이 되도록 재판해 줄 것을 여러분과 신에게 맡깁니다. 네, 다음 25장입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유죄의 투표에 대해 내가 비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고 다만 찬반 투표 수가 거의 같다는 데에 놀랐을 뿐입니다. 나는 나에게 불리한 투표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0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더라면 나는 무죄 방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된다. 즉 배심원제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흰 돌과 검은 돌에 의한 투표 결과로 소크라테스는 유죄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배심원들의 지금 표대결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2번, 즉 다른 책에는 3표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30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더라면이 아니고 3표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30표의 차이가 옳다고 보는 이론이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멜레토스로부터는 벗어났다고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토스와 리콘의 도움이 없었다면 멜레토스는 법률이 요구하는 투표의 5분의 1을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는 1,000 드라크마의 벌금을 물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제 아마 무고죄로 벌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밑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고발자가 전 투표수의 5분의 1을 획득하지 못하면 1,000 드라크마의 벌금을 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때로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네, 오늘로 따지면 일종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6장입니다. 그런데 멜레토스는 처벌로 사형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어떤 제안을 해야 합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각주가 있습니다. 아테네 재판 관습에 따라 유죄 선고 후에 원고와 피고는 형량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법정이 형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멜레토스는 사형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의 최고의 영예를 자기에게 수여해야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갑니다. 제안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게으름을 피울 만한 재주를 전혀 가져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일, 곧 부, 가사, 장교, 국민회의에서의 연설, 공직, 음모, 당파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정치가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이나 나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돌보아야 하며 또한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어야 합니까? 아테네인 여러분, 그가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맞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었고 또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 한가한 시간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알맞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아테네인 여러분, 프리타네이온에서의 부양보다 더 합당한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프리타네이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정관들이 집무하는 관청으로 국가의 중심이었다. 집정관, 외국 사절, 개선장군이나 올림피아 경기의 승자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국비로 식사가 제공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을 올림피아에서 승마나 전차 경주에서 상을 탄 시민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적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차 경주는요, 전차를 2마리의 말이 끌든 더 많은 말이 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 경주는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궁핍하지만 그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외양만 줄 뿐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 자체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공정한 처벌을 판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프리타네이온에서의 부양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집정관들이 모여서 이제 주요 관청입니다. 이 아테네를 아마 통할하는 그런 관청에서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7장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읍소나 탄원에 대해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거드름을 피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나는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만든 일은 결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도 중대한 소송은 하루 동안에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잠시 동안에 수많은 비방을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화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어떤 처벌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멜레토스가 제안한 사형을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나는 죽음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악임이 분명한 처벌을 내가 어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징역을 제한할까요? 어째서 내가 감옥에 살아야 하며 또한 그의 그 해 관리 곧 11명의 옥리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11명의 옥리는요. 옥리. 여기서 옥을 관리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교도관들입니다. 네, 밑에 설명을 읽겠습니다. 각 부족에서 매년 추첨으로 선출되는 10명의 옥리와 1명의 서기가 감옥을 감독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갑니다. 혹은 벌금형과 벌금을 물 때까지의 징역?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따라서 벌금을 물 수 없으므로 감옥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추방을 제한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벌일 것입니다만 나는 진실로 생에 맹목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시에 사는 여러분조차도 나의 토론이나 말을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쓰라리고 밉살스러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때에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나를 역겨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만큼 내가 이성을 잃었다면 말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며 항상 추방지를 변경하고 또 항상 쫓겨나야 하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도시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은 유배 간다는 것이 되겠죠. 고통스러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로 낯선 곳에 간다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청년들이 나의 곁으로 오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청년들을 쫓아낸다면 청년들의 요구로 연장자들은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청년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아버지나 친구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28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여, 당신이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낯선 도시에 가더라도 당신에게 간섭한 사람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에 신에 대한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불복종이 되며 따라서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매일매일 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때 여러분이 들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선이며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한 말은 진실입니다. 또한 내가 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도 나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만일 돈이 있다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벌금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다지 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나 지금 나는 한 푼도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을 과해주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은화, 1문화 정도라면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의 벌금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나의 친구들, 곧 플라톤, 크리톤, 크리스토빌로스 및 아폴로도로스는 30문화를 제한하라고 나에게 권고합니다. 그들은 보증인이 될 것입니다. 30문화의 벌금을 제한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29장입니다. 29장을 하기 전에요. 해설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변명은 중단되고 형량을 결정하는 제2차 투표가 실시되어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제1차 투표 이후에 소크라테스의 논조는 재판관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번에는 80표라는 차이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다. 네, 29장에 대한 또 설명이 있습니다. 29장부터 33장까지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들과 무죄를 인정한 재판관들에게 최후의 진술을 한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에 대한 진술은 아마도 플라톤의 창작이리라. 왜냐하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신랄한 비난을 경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독백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의 무죄를 인정한 재판관들과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진술을 열심히 경청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29장 글에서 읽어가겠습니다. 오 아테네인 여러분,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현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을 대가로 받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할 때 사실은 내가 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현명하다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시만 기다렸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졌으련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상당히 고령이고 따라서 죽을 날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이 모자라 무죄 방면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지시든 또는 무슨 말이든 다 해도 좋다고 생각했더라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말의 부족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한무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한탄하는 등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듣고 있는 많은 일들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는 지금 나의 변명의 방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전쟁에 있어서 또는 법률에 있어서 모든 책략을 동원하여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싸움터에서 무기를 버리고 추격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무슨 말이든 또는 무슨 짓이든 다 하기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요.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정은 죽음보다도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느리게 뛰는 자에게 붙잡혔지만 예리하고 기민한 나의 고발자들은 빨리 달리는 자, 곧 불의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기 위해 떠나지만 그들도 진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흉악과 부정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은 숙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장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죄 판결을 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에겐 죽음이 임박했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내가 죽은 직후에 여러분이 나에게 과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닥쳐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의 생활을 설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제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기 때문에 더욱 가혹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훨씬 더 화를 낼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여러분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 대한 책망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못한 도피법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유죄 판결을 한 재판관들에게 남기는 예언입니다. 네, 다음 31장입니다. 나의 무죄를 인정한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과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관리들이 바빠서 내가 죽어야 할 곳으로 끌려가지 못한 동안에 잠시 나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서로 대화를 나누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친구이며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를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두고 싶습니다. 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실로 재판관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재판관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아테네인 여러분이라고 불러다가 처음으로 재판관 여러분이라고 부른 것은 소크라테스의 무죄를 인정한 재판관이야말로 참된 재판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문제이더라도 내면적인 정령의 신탁은 언제나 나에게 반대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집을 떠날 때에도 곧 또 법정으로는 도중에도 또 변론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도 신탁은 반대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야기 도중에 저지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건만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탁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밝혀두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며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면 예의, 신탁은 분명히 나에게 반대를 했을 테니까요. 네, 32장입니다. 다른 면으로 고찰해 보더라도 죽음이 선이라는 희망에는 유력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곧 죽음은 허무 상태로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한든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에로의 영혼의 이동이라든가. 그런데 만일 죽음이 무감각 상태로 어지러운 꿈조차 꾸지 않는 잠과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뛰어난 소득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조차 꾸지 않고 숙면한 밤을 가려내어 그의 생애 중에 다른 주의 아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 하룻밤보다 더 좋고 더 즐겁게 지낸 주야가 얼마나 되는가를 말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페르시아 대왕조차도 다른 주야와 비교할 때 그러한 주야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죽음이 이러한 것이라면 나는 죽는 것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원은 단 하룻밤에 집약될 테니까. 그러나 만일 죽음이 다른 곳으로의 여행이고 사람들의 말과 같이 거기에는 모든 고인이 살고 있다면, 오 나의 친구와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순례자가 명부에 도착해서 이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풀려나고 거기에서 재판을 한다고 알려진 미노스, 라다만토스, 아이아코스, 트립톨레모스, 그리고 일생을 올바르게 산 신의 다른 아들들을 발견한다면 이러한 순례는 분명히 보람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르페우스,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대가인들 못 치르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거기서 팔라메데스, 델라몬의 아들인 아이아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 때문에 죽은 기타의 옛 영웅들을 만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들의 고통과 나 자신의 고통을 비교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즐거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참된 지식과 거짓 지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서도, 그리고 나는 누가 현명하고 누가 현명한 채 하지만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 재판관 여러분,
위대한 트로이아 원정군의 지도자 오디세우스, 시시퍼스 및 기타의 무수한 남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면 무슨 대가인들 아낄 것인가?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설명을 좀 읽겠습니다. 미노스는요, 크레타 섬의 왕, 사후에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읽겠습니다. 라다만토스, 미노스의 동생, 경건한 사람으로 사후에 사자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아이아코스, 아이기나 왕으로 역시 사자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트립톨레모스, 농업을 가르치는 반신으로, 반신이 아닌 반인, 그럴 때 반신입니다. 사후에 사자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요, 무사이오스, 오르페우스와 함께 전설상의 종교 시인 무사이오스는 오르페우스의 제자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3번을 제가 찾고 있는데요. 헤시오도스.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와 함께 그리스 서사시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신통기 등이 있다. 그 다음에 64번은 팔라메데스. 왕자로서 트로이아 원정에 참가했다. 그는 트로이아 원정군에서 빠지려고 미친 척하던 오디세우스의 관계를 간파했으므로 후에 오디세우스의 흉계에 걸려 반역죄로 사형을 받았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운명을 팔라메데스의 운명과 비교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에우르피데스의 팔라메데스는 그의 억울한 최후를 그린 비극인데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비극이 상연되었을 때 아테네인은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생각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65번이 지금 영어로는 아자스로 되어 있는데요. 65를 아이아스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AJX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는 아이아스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아스, 살라미스 왕 텔라몬의 아들로서 트로이아 원정군 중 아킬레우스 다음 가는 용사. 아킬레우스가 죽은 다음 그의 무기를 얻으려고 오디세우스와 싸워서 패하고 미쳤으나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치욕을 느끼고 자살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는 이 용사의 최후를 그린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원정군의 지도자, 트로이아 원정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로선 참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3장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 여러분,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착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은 신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다가오는 최후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나는 죽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좋은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신탁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유죄 판결을 한 자와 고발한 자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의 호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의 아들들이 장성했을 때, 오 나의 친구들이여, 그들을 처벌해 주시오. 나의 아들들이 더 이상으로 재산이나 기타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여러분을 시켜서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처럼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만일 나의 아들들이 사실은 보잘것없으면서도 훌륭한 채 하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꾸짖은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돌보아야 할 일을 돌보지 않고 사실은 보잘것없으면서 훌륭한 체한다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해준다면 나와 나의 아들은 당신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뿐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 책의 변명이란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옥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리톤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이 변명 부분만 읽어도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알게 되었다. 이 변명에서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혐의는 그리고 주장은 뭐냐면 바로 삼파술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알매 시작은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를 끌어내서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전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진리를, 진실을 찾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Let's